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6% 가까이 밀린 상황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밀렸었던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8% 가까이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밀려버렸었던 이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해외 증시 차트를 놓고 보셨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 출발하나 싶었었던 나스닥이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상황이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같이 밀렸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 밀려버렸던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보시다시피 리사 쿡이라고 하는 연준의 이사가 자산가치 과열이라고 하면서 하락 위험 커졌다라는 발언을 해버리면서 나스닥 자체가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리사 쿡이라는 인물 자체는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리를 오히려 인상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리사 쿡의 이런 발언이 반영되면서 연준 이사 한마디의 증시 급반전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리사 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소송을 통해서 리사 쿡의 해임을 미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해임 수순으로 갈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마다 모두 깽판을 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이 리사 쿡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이런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이 연출됐었던 뉴욕 증시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루빈이라는 신제품도 출시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일시적인 하락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있어서 기회의 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왜 도대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씩 짚어봐 드릴 예정인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의 타점, 이 기회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 개인분들한테 영상을 추천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6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진행했었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흐름이 발생됐을 땐 여러분들이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시킬 수도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하시면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윗꼬리 달리는 일이 없도록 댓글에다가는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뭔가 기업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 연출된 것이 아니라 매크로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자 하는 그 섹터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셧다운 문제로 인해서 미국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밀렸었던 상황인 걸 감안해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셧다운 해제가 되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선택적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바로 원전이라든지 SMR 그리고 AI 반도체 칩 같은 것을 생산하는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계속적인 꾸준한 우상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짚어봐 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관점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자체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당시에, 제가 이때 당시에도 영상 정말로 많이 찍어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었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응축되면서 또 상승 흐름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이상 기대감만으로 장난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진입을 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신한증권에서는 표현을 했었죠?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12만원으로 상향시켰었던 신한투자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다라는 말씀이고, 숫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증권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앞전에 기대감만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주가를 18배를 띄웠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를 18배를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도 이 프로그램이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오면서 장난을 꽤나 많이 쳤었던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기간이 오래돼서 끊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이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완전 상승 초기까지 돌아가진 않았지만 윗단에서 버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켜보시면 분명히 여기까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감만 가지고 장난치는 주식들의 말로는 결국에는 상승 출발 초기까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같이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이 엔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엔캠도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었고, 시가총액이 1조짜리 종목의 전환사채가 3천억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짜고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북미에서 전해액 관련해서 1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는 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던 기업이고, 제가 엔캠 이때 당시에 영상 찍으면서 이건 전환사채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엔캠이 올라가는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로지 기대감 하나만으로 장난을 쳤었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북미에다가 공장 짓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공장을 결국엔 지었습니까? 안 지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었던 주식은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나는 그냥 이렇게 기대감에 장난치면서 주가 상승시키는 거, 요런 거 하려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들어온 겁니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으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작전주를 지금 들어오신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뭡니까, 여러분들? 삼양식품 같은 종목을 가져온 거예요. 삼양식품 보시면 최근에 조금 안 좋았었던 구간이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했었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중간중간마다 실적이 검증이 계속 있으면서 어떤 것, 바로 불닭볶음면의 이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적이 찍히는 걸 지켜보면서 삼양식품도 그냥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중간중간마다 힘들게 하는 구간은 분명하게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기간 자체가 여러분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최소 지금 반년 정도는 그냥 날아가 버렸었던 삼양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지금 160만원까지 달성을 했었는데 지금도 130만원대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이면서, 앞전에 상승을 초창기에 출발했었던 가격은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0만원짜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16배 가까이 상승을 연출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이 미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2030년까지 해서 일단 원전 10기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2050년까지 해서는 원전을 앞으로 300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론 2030년, 50년까지 들고 가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먼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끌고 가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명백하게도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봐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대감이 실적으로 바뀌는 이런 주식이라고 하면 실적선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적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3개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이 3개월 선을 타고 올라갈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3개월 선은 뭡니까, 여러분들? 60일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60일 선이 왜 도대체 3개월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20일이 영업일 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달이기 때문에 3개월 선은 60일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초록색 선을 타고 올라가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말씀인데, 앞전에도 초록색 선 닿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찬스를 잡아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면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록색 선에 닿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도 어떤 걸로 잡아가야 된다, 매수의 기회로 잡아가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것처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하나오션처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전에 이렇게 60일 선을 터치하거나 깨주는 자리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은
번번이 수익을 다 안겨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셨지만 막 영업이익률이 2000% 증가했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구간은 철저하게 매수의 기회 찬스로 삼아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전에 있었던 요 박스권 상단까지 다 밀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 61선이 깨지는 자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자리? 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까지 밀렸었던 자리인 걸 감안해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명백하게 매수의 기회 찬스로 삼아가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앞전에 여러분들께 이때 당시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논란이 터졌었던 날이 8월 19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8월 20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 이 양봉 캔들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매수의 기회에 찬스를 삼아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흐름이 연출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그날이 언제라고 여러분들? 8월 2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영상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8월 20일 날 조회수가 6,000분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서 저 트레이더 K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이때 당시 영상 짧게 한 3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의 기회에 찬스를 잡으시라고 제가 이때 영상에서 내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죠. 지금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수의 기회에 찬스 잡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이후로는 언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졌어요? 바로 이렇게 61선이 이탈됐었던 9월 15일날, 이때 당시에 터져나왔던 내용의 이슈는 이거 탈원전 아닙니까? 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왔었는데,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5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58,8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때가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때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상승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단기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바로 10월 29일날 단기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0월 29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산에너빌리티 단기라고 써져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연설과 함께 넥스트 시장에서 밀리는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고, 이때 매도하고 난 이후로 이렇게 낙폭을 좀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단기 거래 같은 경우엔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좀 많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나는 그냥 얼마까지 쭉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단기라고 따로 표현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의 기회에 찬스를 잡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올라가고 났을 때 단기적인 거래로 매도 타점 일단 단기 고점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선 잡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실 텐데,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나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는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이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여러분들께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딱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지금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케이스인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휴림 로봇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날 대놓고 매수해보십사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로보스타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9월 13일이라고 하면 자 보시다시피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고 바로 이 캔들이었는데 9월 13일은 그럼 토요일 날이었다라는 말씀이죠. 로보스타를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월요일부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6%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인데,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구간에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월 3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11월 3일날 매도 타점을 들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갈 것이 자명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경고로 지정되는 케이스에서는 4일차까지 조정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로보스타고,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번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라이 릴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일라이 릴리가 시가총액이 1,400조짜리 종목인데 이렇게 꺾어서 올라오면서 신고가의 영역을 계속 치닫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어떤 종목이요? 바로 이 올릭스 같은 종목들, 오늘은 살짝 조정을 줬지만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이 지금 일라이 릴리랑 엮이면서 2연속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다?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신고가 갱신해놓고 오늘은 살짝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면서 이 종목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미친듯이 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앞전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 상승했던 것을 대부분 다 반납하면서 상승 초창기까지 돌아와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는 매집의 패턴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거래대금도 폭증을 시켜주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지금 물량 장악을 해놨다고 하면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인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종목이면서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200% 정도 상승하는 건데 이렇게 200%씩 상승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가 225% 올라가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종목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세력이랑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 매수까지도 노려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용 매수라는 케이스에서는 몇 배까지 지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3배 가까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 200%가 아니라 600% 가까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시가총액이 3천억 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시즌에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약값 인하를 얘기하면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비만 치료제를 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약값이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한 명이 맞을 것이 몇 명까지 지금 이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 23명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분석도 있는 만큼, 그러면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순이익이 10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종목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까지 쏟아져 들어오면서 역대 최대 거래대금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733-8461로 두산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이번 종목도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률이 연출된 이유로는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4-8461로 두산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같이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매크로가 빠지면서 가치 낙폭이 좀 진행되고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1월로 미뤄질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시기만 늦춰지는 것이지, 만약에 1월 달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선택적 유동성이 꽂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선택적 유동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앞전에 여러분들 이 업종 종합 차트를 놓고 보셨을 때 코로나 대세 상승장과 지금의 상승장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 코로나 대세 상승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는 정말로 주식이고 코인이고 부동산이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으로 밀어주면서 선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준에서도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춰버리면서 돈을 막 풀어버렸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 NFT 같은 것도 다 올라갔었는데,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들 NFT의 N자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는 정책 수혜주들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미국의 의회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이 집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더해서 행정부도 지금 공화당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이 공화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는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바람에 선택적인 유동성 공급이 좀 힘들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상황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의 셧다운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의회 측에서 예산안 집행을 방해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바로 11월까지, 내년 11월까지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해야지만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었던 이유 자체가 증시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뽑았었던 건데, 내년 11월에 열리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땐, 당연하게도 앞으로 이 셧다운 사태 같은 거는 얼마든지 몇 번씩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누굴 압박할 수밖에 없다, 바로 파월 의장을 계속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금리 내려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 압박하면서 해고까지도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금리가 결국 인하된다고 했을 때는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1월 전까지 해서 우상향을 꾸준히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추세를 회복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그 정부 정책 수혜주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는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선을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께 앞전에 제가 짚어봐드렸었던 것처럼 매수의 기회에 찬스를 삼아가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단기권에 원하시는 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으로 입장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